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호 플로우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과 또한 이제 관리 종목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상장한 기업입니다.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하고 지금 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유상증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분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금 목적 조달 보시면 좋습니다. 시설 자금에 635억 원, 운영 자금 663억 원, 채무 상환 자금 32억 원, 기타 자금 21억 원에서 총 1,351억 원 자금 모집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 자금 및 채무 상환 목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로는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 매출이 미비한 기업입니다. 숫자가 실적이죠. 잡히지 않는 그런 의료용 웨어러블 개발 업체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유상증자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권리락일이 11월 15일이죠. 따라서 11월 12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보유하시거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즉 11월 15일 권리락은 권리락일 하루 전날 영업일 기준이죠. 따라서 11월 12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하시거나 보유하시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구주주 자격으로 인정을 받으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데요.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12일 금요일 오후 6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12일 금요일 날 오전에 팔고 시간의 거래에 매수했다면 그래도 구주주 자격으로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15일 월요일 권리락일이죠.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셔도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일에 매수를 하시면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12일 금요일 오후 6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일이죠. 권리락일에는 기준 가격이 하락하여 주가가 조정 거래가 됩니다. 유증으로 인한 희석분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주주 한 주당 배정 비율은 0.25986052죠. 즉 100주를 가지고 있으시면 25주를 받습니다. 1주 미만은 절사고요. 하지만 초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 인수권을 25주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추가로 초과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초과 청약 비율이 배정 신주당 0.2주입니다. 즉 신주 인수권을 25주 받으니까 25주 곱하기 0.2주는 5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지금 초과 청약 물량까지 합치면 신주 인수권 25주 플러스 초과 청약 5주 총 30주를 초과 청약해서 구주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주 미만은 절사고요.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 꼭 30주를 받는다는 건 아니죠.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5주고요. 초과 청약은 실권주라든지 단수주 한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주식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주주 자격으로 청약을 하시려면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에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은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 기존 주주이면서 유상증자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신주 인수권 거래기간, 상장 및 거래기간 있죠?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이 5영업일간에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월 15일 권리락에 발생한 주가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주 자격이 되면서 유증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에 신주 인수권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매도하는 방법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주 인수권 상장일과 거래일이 되면 상장일이 되겠죠. 상장일이 되면 보유하신 계좌에 이름 뒤에 R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새로운 신주 인수권이 생기게 됩니다. 증권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신주 인수권이라는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당 일자가 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일반 주식을 사고 팔듯 거래하시면 되는데요. 신주 인수권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잘 주의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결국에는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2호 플로우의 본주 가격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는 기간에는 유증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11월 11일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2호 플로우 본주 가격보다 낮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경우 당장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선 디스카운트 적용돼서 이런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증에 참여를 하신다면 신주 인수권은 팔지 말고 갖고 계셔야 합니다. 즉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이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을 갖고 계셔야 이때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신주 인수권 25주가 있다면 초과 청약 5주를 더해서 30주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주주들의 청약, 초과 청약으로도 신주 발행 주식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공모가 12월 22일 날 진행이 되고요. 실권주 물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권주 일반 공모로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표 주관 회사죠. 한양증권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 후에는 장내 매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무상증자 일정도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과 신주권 일반 공모 배정 일정이 매우 비슷한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일에는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유증 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권주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현재 김재진 대표이사 최대주주는 15% 참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15% 참여를 하게 된다면 21.16%의 지분율이 17.40%로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예정 발행가액은 45,050원입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거래량을 반영한 가중산술 평균 주가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지난 종가가 58,800원이니까요.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1차 확정 가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11월 11일입니다. 즉 11일 혹은 12일 오전에 기업의 증권신고서 지분 공시를 보시면 발행조건 확정이라고 정정된 부분에 공시가 뜹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예정 발행가액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워지고 1차 발행가액으로 변경 수정된 내용이 공시가 될 겁니다. 바로 1차 발행가액이 되는 겁니다. 2차 발행가액은 12월 15일 기산일로 산정됩니다. 확정 발행가액과 날짜가 같은 건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죠. 그래서 1차,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게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무상증자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에서 살펴본 유상증자 일정에서 12월 28일이 죽음 납입일이었습니다. 즉 이날이 실질적인 신주에 대한 주식 취득에 대한 법적인 기준일이 되는 것이고요. 12월 28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 플로우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1년 12월 28일 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30일 목요일이죠. 하루 전날 29일 수요일은 권리락일이 됩니다. 권리락일 하루 전날 28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셔야 무상증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해당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29일 권리락일이 되겠죠. 전량 매도하셔도 무상증자 받습니다. 사실상 무상증자 권리락일인 12월 29일 수요일은 50% 주가가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시작되죠.
계좌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히게 됩니다. 권리락일 이후 전량 매도하는 경우 사실상 현재 이오플로우 기업의 경우 50%만 매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추후 새롭게 받게 될 주식 50%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즉 위에서 살펴본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12월 28일 화요일로 맞춰진 건 유중으로 발행된 신주도 이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 화요일까지는 주식을 갖고 보유하셔야 된다는 의미죠. 무상증자 얼마나 받는지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주입니다. 100%죠. 1+1 무상증자입니다. 기존에 100주가 있으면 새롭게 100주를 더 받는 것이죠. 총 주식수가 200주가 됩니다. 단 주가는 100주가 있던 주가에서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죠. 사실상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이동하는 회계적 이벤트일 뿐 실제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언제 받게 되냐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죠. 2022년 1월 17일 00시를 기점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고되는데요.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이라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만약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시간의 거래 전까지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오플로우의 전환사채 물량, 전환 가능한 물량은 60만 2,409주입니다. 지금 2022년 1월 21일부터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최저 조정가액으로 지금 조정되었습니다. 시가 조정되어 58,100원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환 가능 주식수는 60만 2,409주고요. 사실 전환사채 최초 발행 공시 내용을 보시면 2021년 1월 19일 날 공시했고요. 전환사채 350억 원짜리고요.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0%, 즉 제로 쿠폰입니다. 리피싱 조항 주요 사항 발췌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시가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최저 조정가액까지 지금 떨어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58,100원인데요. 그나마 지금 기업이 발행할 당시에 이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환가액에서 8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혹 이런 조건 자체를 전환가액,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을 액면가까지 열어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기업이었다면 상황이 아찔하죠. 아무튼 전환사채 공시에서는 리피시 조항을 잘 살펴야 되고요. 최초 전환가액은 72,623원이었고요. 거기에 전환가액의 80% 이상이었으니까요. 곱하기 80% 하면 58,099원이죠. 따라서 지금의 전환가액 58,100원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이죠. 손해를 봤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이 조정이 된 대신에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최초의 전환가액의 내용을 보시면 2021년 1월 19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에서는 전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는 48만 1,934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환가액이 리피싱이 되고 나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죠. 48만 1,934주에서 60만 2,409주로 늘었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 72,623원 곱하기 48만 1,934주는 350억 원 정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58,100원 곱하기 60만 2,409주는 35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즉 기업은 지금 3차례 정도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을 했고요. 처음에는 67,550원으로 조정했고 이후 61,000원 348원, 이후 58,100원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저 전환 가액까지 조정이 된 것이고요. 결국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실 이오플로우 전환사채 투자 기관들 놓고 봤을 때 한양증권을 비롯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있고요. 사실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손해보진 않습니다. 결국 기회비행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데요.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에 따라 시가 전환사채 조정이 들어가면 오버행 물량만 더 늘어나는 형국이 됩니다.
전환사채 투자 주체가 대부분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 대량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뭐 간혹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지분 대량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단순 FI 투자였는데요. 결국 전환사채 발행 조건만 본다면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후 전환사채 오버행까지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건 주시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위험성 체크입니다. 먼저 이오플로우는 기술 성장 특례 적용 기업입니다. 즉 일반적인 코스닥 관리 종목 지정보다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속 4사업년도 연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오플로우는 적용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 30억 원 미만 조건입니다. 계속 유예를 받고 있지만 이 매출액 30억 원 미만 조건은 2024년 12월 31일 날 유예가 종료되고요. 더 심각한 건 두 번째입니다. 법인 세전이익 요건인데요. 2022년 12월 31일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적으로 숫자가 잡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오플로우 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일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오버행 될 수 있는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과 물량, 그리고 관리 종목 위험성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